네, 안녕하십니까. 웃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무르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설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근거리기도 하고,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앞에 계시다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2019년도 11월 달에 아마 처음 발생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정말 생각하기 힘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면은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할 장소를 잃어버렸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TV 매스컴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웃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러죠? 복이 온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코로나 블루 아니면 코로나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화를 자주 내시나요? 그 화를 자주 내시면 화를 내는 게 좋은 걸까요? 안 내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어떤 분들은 화를 내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는 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때로는 서운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미안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보면은 히, 노, 에, 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와 락은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요. 하지만 노와 에는 예로부터 참으라고 배웠어요. 참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 가슴 속에는 답답함이 생겨요. 그러다 결국 각종 질병이 많이 생기죠. 화를 많이 내게 되다 보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뭐 코티솔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의 장기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1단계는 노입니다. 노. 화가 나요. 나. 2단계는 분노. 여기까지 2단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3단계 진노, 4단계 영노. 진노는 뭐냐면 그 화나는 상황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끌어올리다가 영로 단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 단계에서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화나면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열을 셌으면 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에서부터 10까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봤습니다. 세워봤기 때문에 좋아.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넌 죽었어. 10까지 세면 이런 마음이 생겨서 똑같이 이 화나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숫자를 세야 되는 경우라면 거꾸로 세세요. 거꾸로. 10, 9, 8, 7, 6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세시다 보면 안 가본 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단계에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벽돌을 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차별 폭행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다스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야호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냐면 산에 있는 동물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방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화를 풀 때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푸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해소, 내 몸 안에서 다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으면 아까 제가 그 복이 온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아는 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진 않아요.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 하지만 요즘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네, 이렇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얼굴이 이런 얼굴에서 이 부분이 있죠? 입꼬리.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분이 계신가요? 입꼬리가. 아니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분이 계신가요? 지금 보시면 아, 좋아. 나는 일어나서 거울도 안 본다. 네,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전날 많이 뭐 이렇게 피곤한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인상이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웃게 되면 이쪽 보시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복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 이유가 입꼬리에 다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걸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일어나시면 굳어 있는 얼굴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그 거울 속에 보이는 나가 만약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내가 먼저 인상 쓰면 거울 속에 나도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고 있는데 지금 잠자는 시간은 한 33년 정도 됩니다. 평균 33년 정도.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27년 정도 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일을. 이게 보면 27년 굉장히 많이 하죠. 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쉴 줄 알아요. 우리는 쉬지 않고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12년. 예, 하지만 저는 약간 더 한 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더 길죠.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도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이해가 되시나요? 일찍 들어갔는데 화를 내.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들어가요. 너무 일찍.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혼을 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철이 좀 들었습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안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나요. 늦게 들어온다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접하시는데 남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 마셔, 마셔 이렇게 하는데 집 앞에 딱 가게 되면 굉장히 작아져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래도 겁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딱 새벽에 문 앞에 서서 번호키를 누릅니다. 띠띠띠. 술을 먹지 않았다면 바로 띠띠띠띠띠띠띠 열리지만 술 한잔 하게 되면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돼요? 띠띠띠띠띠띠띠띠. 결국 한 30분 만에 제가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방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저음 아내의 목소리. 뭐냐면 지금 몇 시야? 이런 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어떻게 될까? 쪼그라들어요. 겁나게 된지 한 번 죽었어요 그때.
그러면 어둡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냐면 대충 둘러대죠. 한 뭐 12시 정도 됐나? 이렇게 둘러대요. 막 이렇게. 위기를 넘길 줄 알고. 그러면 아내는 한 번 더 저를 죽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말. 그래 아무튼 저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8년 4개월 정도 돼요. 이거 평균치입니다. 어느 정도. 물론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은 한 30% 정도는 이미 과거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피했는데 막 그런 이미 지나간 거 있잖아요. 지나간 거. 지나간 걸 자꾸 곱씹어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싸울 때 많이 그러죠? 뭐, 넌 옛날에 뭐 어땠어, 어째서 그러면 결국 싸움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래 그 걱정을 이쪽에다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대한 그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이를 올려요. 올리다 보니까 양쪽에 처지게 돼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여자분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아파트가 너무 비쌀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의 아드님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이냐면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6개월이면 그냥 뭐랄까 뭐 그냥 뭐 먹을 거 먹이고 싸면 치워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끌어낼 필요가 없다. 또 한 30% 정도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어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정도, 3% 정도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께서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가장 걱정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막. 그냥 내일 비 오면 그냥 그 쌌던 김밥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날 또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웃는 시간은 우리가 100세 기준 했을 때 마음껏 웃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불과 25일밖에 안 돼요. 25일. 따져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웃었는지 최근에 들어서 얼마만큼 많이 웃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정말 이게 많이 웃지 않습니다. 40대 사망률이 1위에 1위. 그리고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10년 전에는 4명당 1명이 암이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요.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 이렇게 보다면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에 1위.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자 하나 남자 둘 해서 모텔에 모여서 번개탄 피고 자살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해서 자살하고 너무 쉽게 죽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나라가 보면 보통 한 10,0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대요. 따져보면 정말 하루에 1명 이상이 죽고 있는 거예요. 자살로. 우리가 그런 말 많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는데 우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살률. 근데 이혼율 1위. 이혼율 1위는 이혼은 뭐냐면 문화의 충돌입니다. 문화의 충돌. 잘 보시면 이게 있어요. 혹시 국을 끓이면 건더기만 드시는 분. 건더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건더기. 젓가락으로. 또 어떤 분들은 국물만 떠서 드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드세요. 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다 그냥 먹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에서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정성스럽게 국을 끓여왔어요. 밥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깔짝깔짝깔짝 먹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국을 끓였는데 왜 저렇게 먹지? 하지만 남자의 문화는 건더기만 먹는 문화였어요. 건더기만. 아내의 문화는 다 말아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사자와 숫사자와 암소가 결혼했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숫사자는 아내를 위해서 들판에 막 달려가가지고 어린 사슴을 잡아와요. 아우 살이 보들보들보들보들한. 그래서 아내에 갖다 줍니다.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했더니 어때요? 암수는 못 먹죠 당연히. 그래서 암수는 또 어떻게 되면 들에 나가서 또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을 뜯어와요. 남편 주려고. 그럼 남편 주면 먹나요? 사자가? 한두 번은 먹겠죠. 아내가 해왔는데. 결국 남편이 시름시름 알아요. 영양실조로. 그렇게 해서 문화가 다른 겁니다. 문화가. 그리고 또 행복지수가 120등.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는 어디냐면 부탄이에요. 부탄. 혹시 부탄 알고 계세요? 거기는 보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 수준, 경제 수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게 부족해요. 하지만 나눌 줄 안다는 얘기예요. 나눌 줄. 그러면 우리는 더 물질을 많지만 나눌 줄도 모르죠. 우리 냉장고 보세요.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넘쳐도 나누지 않거든요. 썩어 나가도 내가 주나 봐라 막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있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보통 한 300번 정도 웃어요. 300번. 길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웃어요. 그냥 웃어요. 지난번에 그 어떤 그 페이스북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아이, 깐난아기죠? 깐난아기인데 삼촌인지 아버지인지 이렇게 해서 까꿍 하면 그냥 웃어요. 또 이렇게 숨었다가 까꿍 하면 그냥 웃고. 아이들은 그만큼 많이 웃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아이들이 왜 백신을 좀 안 맞았냐면 걔네들은 면역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 몸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를 즉각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중증 없이 바로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쉽게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망에 이제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보통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웃을까? 하루에 평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딱 이거 몇 번 정해진 게 아니라 평균. 보면 어른들은 하루에 보통 6번에서 8번 정도 웃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은 비웃음이야. 웃기고 있네. 네가 꼬래? 이렇게 비웃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세요. 잘 따져보시면 하루에 불과 크게 웃게 정말 우리가 호탕스럽게 웃는다 그러죠? 별로 없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내가 정말 최근에 크게 정말 기분 좋게 웃었는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웃음이 물론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라든지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분들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독이 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는데 거기서 웃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들도 암에 많이 걸리고요. 결국 내가 좀 행복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웃음의 효과를 보면 이건 다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겁니다. 15초 동안 웃으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틀 동안 수명이 연장돼요. 크게 웃기 때문에 크게 10분 동안 웃으면 10분 동안 웃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그 3분 동안 노젓기 하는 운동처럼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억지 웃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왼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왼손. 왼손 뻗어보시고 이 왼손에 여기 레몬이죠. 레몬. 레몬이 여기 놓여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레몬이 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깨물어 볼까요? 어때? 침이 고이시나요? 거기다가 신 뭐죠? 그 식초. 식초도 한번 마셔볼까요? 아우 침이 고이죠. 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 레몬하고 식초를 마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뇌는 어때요? 아, 지금 우리 주인님이 신 걸 마셨구나 해서 침이 분비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침이 분비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 저 침이 안 나와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이 뭐예요? 아우, 너는 나의 엔돌핀이야. 퓨. 엔돌핀. 엔돌핀이 뭘까요? 엔돌핀은 통증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 좋은 호르몬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가짜로 웃어도 한 95% 이상 된 같은 방향이 나오는데, 이겠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말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맞는 진통제가 몰핀입니다. 몰핀. 몰핀인데 몰핀은 보통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가격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그 한 대 맞으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한 번 이게 주사를 통증 주사를 맞으면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엔돌핀은 몰핀의 한 300배 이상 되는 거예요. 300배. 300배. 그럼 어떻게 돼요? 몰핀이 15만 원이면 300 곱하면 우리는 지금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많은 분 이렇게 거기서 효과가 입증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실버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같이 또 배우고 또 어르신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가족들과 많이 웃고 많이 긍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다이돌핀이 납니다.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몰핀의 400배, 400배. 400배로 따져봐요, 돈으로.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앙이 있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 감사하나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내가 별로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에요. 실천하는 게 힘. 제가 이제 강의한 지는 거의 이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많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는다. 웃지 않는다. 네. 저는 집에서 많이 웃어요. 요즘에는. 많이 웃기도 하고, 또 밖에서 남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 밖에서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 어때요? 좀 피곤한 기색, 좀 인상이 좀 이렇게 그 굳어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얼음장처럼 이렇게 되죠? 하지만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이왕이면 웃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편해진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이게 보면은 처음에 웃음 치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웃음 치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스킬을 배워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말을 했죠. 그러면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는 막 기진맥진 하는 거예요. 기진맥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왜 그러냐면 저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한 99점 몇 프로 그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많이 회복되다 보니까 가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이 밝아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나를 찾아가는 연습이라고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나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어르신들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실버 체조도 하시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체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는 아까 힘든데, 내 속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진정한 어떤 마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연습, 그 왜 필요하냐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연습. 웃는 것도 아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막 배워요. 우리가 뭐 웃음도 배우고, 실버 체조도 배우고, 뭐 전래 놀이도 배우고, 막 배우면 그러든지 많이 배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 배운 습관대로 하시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지방에 사시는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제 그 절대 사투리 안 쓸 거야. 절대. 그래서 막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툭 치고 지나 툭 툭.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니 먹고 이렇게 사투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거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거란 얘기죠. 살아왔던 어떤 생활, 습관, 습성, 그런 얘기야. 의식은 난 사투리 안 쓸 거야. 그런 거. 하지만 무한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그 전의식이라는 게 전의식.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가다 보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내가 정말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웃음을 배우게 된 거는 정말 우연일지도 몰라요. 왜 우연이냐면 어떤 지인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네 아들이 너무 그 부정적이고 공격성을 보인대요. 어른들에 대한 부정.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느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 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박사님 앞에서 딱 이제 아들 데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쉬운 질문 한 10가지를 하시더라고요. 10가지.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부위를 먼저 먹을까? 아들은 어떤 부위를 먼저 먹을까? 서로 이제 교차하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색깔, 친한 친구들, 뭐 여행 뭐 그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 박사님 저에게는 아버님은 한 몇 문제 맞추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세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아들 아빠에 대해서 한 몇 문제 맞출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 맞춘다는 거예요. 다. 열 문제를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세 문제를 맞췄고요. 네 문제를 맞췄고요. 아들은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그런 와중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워커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면 이렇게 걸으실 때 보조 기구처럼 해서 이렇게 걷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다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바로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그 저희 장인 어르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뭐 병에 걸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 넘어졌더니 그 아버님도 그냥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병명이 없었습니다. 면역 수준이 막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또 같이 모시고 갔더니 마치 중환자실로 이렇게 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니까 집에다 돈도 못 갖다 주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뭐 중환자실 계시고 또 신랑이라고 이렇게 뭐 사업한다 치고 이렇게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 거 아시죠? 집에 들어가면 뭔가 모를 그 무게가 누르는 거. 무게. 숨이 나 답답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데 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이대로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뭘까? 다다다다다다 인터넷 찾아봐요. 찾아봐서 찾은 게 웃음이에요. 웃음을 찾았더니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잊고 살았던 중학교 2학년 때 꿈,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걸 썼어요. 그걸 발견할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복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정도 좀 회복되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제가 힘들었다면 그 틀을 깨버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또 사람과의 어떤 그 교류 예전 같으면 어떤 힘들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교시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1교시 정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